안녕하세요. 조한겸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는 말년에 이르러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인지 모르겠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리더는 추종자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성공은 무엇보다 구성원의 헌신에 달려있고 특히 리더는 타인을 통해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성원의 지지와 신뢰가 없으며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가능하나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몰입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지지자는 어떻게 하면 리더가 결정한 사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지만 지지자가 아니면 일만 많아진다. 굳이 이걸 왜 해야 해? 하던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온몸으로 거부감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장이 되었다고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 리더가 된 신임 팀장을 진짜 리더로 만들어주는 지지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테드에서 데렉 시버스는 구경꾼에 둘러싸여 춤추는 한 남자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상은 한 남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홀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의 춤을 따라 추기 시작하는 첫 번째 추종자가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추종자의 등장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남자가 홀로 춤을 추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외롭고 이상한 사람에 불과했었는데 첫 번째 추종자의 등장으로 이 사람이 리더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첫 번째 추종자가 남자의 춤을 따라주면서 동시에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추종자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추종자가 오고요. 이제 3명이 된 이들은 하나의 집단이 되는데요. 이후 2명의 사람이 더 오고 바로 뒤에 3명의 사람이 더 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속도가 확 붙으면서 그곳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데렉 시버스는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점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만약 신임 팀장으로서 자신의 중심으로 팀 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영상 속의 모습처럼 비록 처음엔 우스꽝스러운 춤처럼 보일지라도 리더를 믿고 기꺼이 그 우스꽝스러운 춤을 함께 추어줄 첫 번째 추종자, 지지자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요, 새 팀장이 단시간에 일과 조직을 장악하고 새로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큰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조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팀 내에서 같은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직책을 맡아 팀장이 되든 경력직으로 이직한 새로운 팀장이 오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팀장이 바뀌는 일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구성원들은 새로운 팀장이 와서 새롭게 만들어낼 많은 일들이 설레고 기대되기보다는 걱정과 불안한 감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에게 지지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종자가 없거나 일부가 있는 리더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를 추종한다는 것, 지지한다는 것은 리더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에 맞춰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구성원의 의지의 표명이자 리더십의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추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 모두를 나의 추종자,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방법을 3단계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팀 내에서 어떤 사람을 나의 첫 번째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우선 팀 구성원들을 관찰하고요. 유형별로 조금 분류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 중에 팀장인 나와 비전과 가치가 일치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팀 전체를 정서적으로 아우르는 사람은 누구인지, 실력은 있는데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상사나 조직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분류 후에는 내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2단계, 지지자를 만드는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선정한 첫 번째 대상에게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인재개발팀에 합류하게 된 정우성 팀장은 부임 후 가장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팀원들과 원온원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원온원 및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팀 내 분위기를 좀 환기하고요.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우성 팀장만의 전략이었습니다. 우선 정 팀장은 원온원을 위해 팀원들과 공통으로 보는 캘린더를 만들고요. 자신의 일정을 모두 다 적은 후 비어있는 일정에 팀원들이 각자 원온원이 가능한 일정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팅 2, 3일 전에는 팀원에게 메일로 사전 질문지를 보내서 원온원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지 사전에 안내를 하고요. 매일 마지막에는 팀원에게 팀장 자신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인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팀원인 당신이 보기에 내가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식을 처음 접한 팀원들은 메일을 받고 무척이나 당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팀장이 팀원들을요, 업무적으로 혼내려고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 원온원을 한 팀원이 원온원 후에 궁금해하는 다른 팀원들에게 정 팀장의 원온원의 방식과 과정, 결과를 설명해주고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담을 자발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온원을 한 팀원이 정 팀장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된 셈이죠. 이후 2번째 원온원을 한 팀원도, 3번째 원온원을 한 팀원도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팀 내에는 정 팀장의 리더십을 믿고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3단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마지막 한 명까지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요, 호의를 베푼 사람과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 이렇게 2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으신가요? 언뜻 좀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자기가 호의를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기제를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초대 정치인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에겐 틈만 나면 자신을 험담하는 A 의원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A 의원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좀 낮추며 비굴하게 호감을 사기는 싫었습니다. 그는 말로 화해를 청하거나 선물을 이렇게 보내는 등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A 의원이 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책을 며칠만 좀 빌려달라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책을 빌려달라는 것이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정중한 편지였기에 A 의원은 프랭클린에게 선뜻 책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일주일 후 프랭클린은 그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책을 돌려줍니다. 2일 이후 A 의원은
예전과 달리 플랭클린에게 무척 친절한 태도로 변화하였고요. 죽을 때까지 각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벤저민 플랭클린 효과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플랭클린의 정적이었던 A원은 평소 그에 대해 나쁜 감정을 좀 품고 있었지만 그가 공손하게 책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책을 빌려주게 됩니다. A원이 플랭클린에게 책을 빌려주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원이 호의를 베풀고 나자 스스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즉, 심리적으로 플랭클린을 미워해야 하는데요. 행동으로는 플랭클린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심리적인 갈등으로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을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상태와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해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빌려준 책을 다시 찾아오거나 알고 보니 플랭클린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A원 입장에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책을 다시 찾아오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책을 빌려준 이후로 플랭클린을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플랭클린 효과는 누구와 관계 개선을 원할 경우 말로 화해를 청하거나 선물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거절하기 어려운 작은 부탁을 하며 의외로 관계 개선이 쉽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례처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애써 외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현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현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인지를 수정해서 현실과 일치시킴으로써 불편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팀 내에 팀장인 나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거나 나쁜 감정이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벤저민 플랭클린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 구성원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팀 내 당을 짓고 있는 소그룹이라며 결집력을 사전에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요,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염력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정적 감정의 전염을 차단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인정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인정이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팀 내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정과 지지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반대인지, 의견에 대한 반대인지, 매사 반대하는지, 특정권에 대해 반대하는지 시간을 가지고 구분을 해본 후 만약 의견에 대한 반대, 특정권에 대한 반대라면 그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해주며 지속적으로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점수를 따고 싶으면 먼저 상대에게 100점을 주고 시작하라는 말처럼 먼저 지지를 보내는 게 가장 빠르고 강하게 지지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팀원의 열렬한 치어리더가 되신다면 가장 빠르고 강하게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